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수민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도 큰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 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었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서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합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림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림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였습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코깨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봅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나고 세발 까마귀는 그림자에게 선장의 모자를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선장의 모자를 수민이에게 씌우고 맙니다. 그러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배는 스르르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수민이가 탄 배는 자꾸만 먼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항해를 하다 북극에서 내려온 어미곰을 만나고 해안에서 기름에 오염된 가마우지를 만납니다. 또 마을에서는 썰매개와 마스크를 쓴 꾀꼬리와 개구리들도 만나게 되는데 모두 어른들의 욕심으로 환경이 오염된 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한 마을에서는 촌장을 선출하는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촌장 후보로 나선 어른들은 모두 멋지게 생긴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마을을 위해 와서 일해왔고 촌장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촌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구리와 꾀꼬리가 촌장 후보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자하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무서운 욕심장이었고 아이들에게 불쌍하게 보여 모든 집안일을 시키더니 수민이가 세발 까마귀 얘기를 하자 세발 까마귀를 잡아 돈을 벌려고 아이들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꾀로 할아버지와 함께 해안가에 있는 배로 가는 도중에 원숭이를 만나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지만은 원숭이들에 의해서 할아버지는 가면이 벗겨지고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맙니다. 제14장 까마귀의 정체. 아이들은 무서운 할아버지 손에서 벗어났고 장난이 심한 황금 원숭이들이 물러가자 서둘러 배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는 혹시 배가 사라졌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배는 하얀 돛을 멋지게 올리고 처음 왔던 그 해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배 탈 때는 몰랐는데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바라보니까 배는 아주 멋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민이가 앞섰는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먼저 뛰어갑니다. 배에 도착하자 그림자가 말합니다. 수민아, 배 정말 멋있지? 그래, 정말 멋있다. 네가 쓰고 있는 그 선장 모자도 잘 어울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원숭이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지? 더 무서운 건 그 할아버지였어. 맞아. 그런데 원숭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보지? 아마 할아버지한테 무척 혼이 났나 봐. 그런데 동물들은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렇지? 그래도 이제 걱정이 사라졌다. 할아버지와 원숭이를 벗어나 배에 오자 수민이가 집에 가고 싶어 울먹입니다. 얘들아, 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수민이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림자도 훌쩍거립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배만 보고 집으로 가야 했는데 배를 타는 바람에. 아니야 그림자야, 내가 배 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은 한동안 울다가 다시 바다를 보면서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르자 수민이는 다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천정에서 날개짓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가 얼른 말을 합니다. 까마귀님, 까마귀님이시죠? 까마귀가 더는 숨어있지 못하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가움에 수민이가 말합니다. 까마귀님, 마을에 갔다가 아주 무서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림자도 거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원숭이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까마귀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말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정말요? 어떻게요? 아이들은 까마귀가 할아버지와 원숭이 얘기를 알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꾀꼬리를 만났거든. 어디서요? 꾀꼬리가 공기 맑은 곳으로 간다고 입에 탔었는데 배가 바로 출발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갔어. 그림자가 말합니다. 개구리는 못 만났어요? 개구리도 만났지. 정말요? 그 개구리도 더 높은 산으로 간다고 했어. 수민이는 까마귀가 많은 것을 알자 놀랐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묻습니다. 혹시 너희들 수수께끼는 풀었니? 아니요.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서 아직. 까마귀가 수수께끼를 말하자 아이들은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는 언제 갈까? 집에는 언제 가나? 바다는 무섭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걱정하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왜? 배는 언제쯤 갈까요? 이제 곧 갈 거야.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정말요? 정말요? 그럼 기다려봐. 이제 바람이 불면 배는 바로 출발할 거야.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더 멀리 가는 건 아닐까요? 멀리? 더 멀리 가고 싶어? 까마귀 물음에 그림자보다 먼저 수민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면은 바로 갈 거야 아마. 그래요? 세발 까마귀가 수민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니? 제가 꾀를 부렸어요. 수민이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세발 까마귀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세발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그래? 왜? 왜 나를? 그러자 수민이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대신 그림자가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수민이가 꾀를 냈어요. 정말? 까마귀는 뜻밖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발 까마귀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했거든요. 왜? 왜 나를 잡아? 까마귀님을 잡아서 세상에 가두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세발 까마귀는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원숭이들처럼 잡아서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려고 했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니? 그 나쁜 할아버지에게서? 그러자 이때까지 잠잠히 있던 수민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꾀를 냈거든요. 무슨 꾀? 우리가 배를 타고 왔는데 배에 가면은 까마귀님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구나. 그랬어. 정말 잘했다. 까마귀는 아이들이 꾀를 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원숭이들을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원숭이들을 잡아다 가두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대요. 원숭이들이 그것을 알았고 할아버지는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그것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저런 할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용케 벗어났구나. 수민이가 꾀를 내서 할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림자가 수민이를 칭찬합니다. 그렇구나. 수민이가 잘했네. 꾀를 내다니. 수민이가 다시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왜? 우리 배가 집으로 가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왜 안 떠나나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죠?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듣고 있던 까마귀가 말합니다. 수민이가 이제 제법이구나. 꾀도 내고 준비도 알고. 그런데 아니 너희들은 아직 숙제를 못했잖니. 맞다. 그 수수께끼. 아이들은 그제야 아직 자신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림자도 거들었습니다. 수민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꾀는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는 풀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 수수께끼는 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생각하던 수민이는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리 준비했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까마귀가 살짝 웃습니다. 무엇을 준비 안 했는데? 수민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배가 멋있어서 타보고 싶었거든요. 배가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갈 줄은 몰랐어요. 그림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선장의 모자를 수민이가 쓰자마자 배가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듣고 있던 까마귀가 말합니다. 그 배는 너희들이 탔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지. 네? 저희가 아무 준비를 못했는데도요? 그 배 이름은 시간호라는 배야. 시간호라고요? 바다를 여행할 준비가 다 된 배였어.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린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지.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것도요. 이제 뭔지 알겠어? 아니요. 아직도 그것이 그 수수께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수민이가 말을 합니다. 그 수수께끼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물건은 아닌 것 같고.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태양처럼 밝거나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투명하나 차갑지 않고 달빛처럼 신비하나 보이지 않고 촛불처럼 흔들리나 꺼지지 않고 그리고 모래처럼 많지만은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달빛처럼 신비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듣고 있던 까마귀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야. 듣고 있던 그림자가 말합니다. 까마귀님,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 용기, 꽤, 슬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듣고 있던 까마귀가 웃습니다. 그래, 거의 맞추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까마귀님, 그럼 정답 좀 알려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아이들이 들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알려줄까? 네?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래. 너희들 말로 슬기다, 슬기. 그래요?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어른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바다를 나갈 때는 반드시 항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바다에 나선단다. 생각만 가지고는 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지. 날씨도 살펴야 하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거든. 까마귀는 아이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만약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면 물을 오염시키고 밤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는 밤에 몰래 공장에 시커먼 연기를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바다에 몰래 쓰레기를 퍼붓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결국 그 물과 공기는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마시고 먹고 하기 때문이지. 지혜는 그런 걸 깨닫게 해주지. 너희들도 말했지만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늘 내 옆에 있는 거지. 어둠에서 햇빛처럼 강렬하게 비춰주고 달빛처럼 신비하게 해답을 주기도 하지. 모래처럼 많지만 만져지지는 않아. 또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지.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지혜를 이길 만한 것은 없어. 듣고 있던 아이들이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저희들이 지혜가 없어 준비를 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일단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배를 탄 것이 제일 큰 잘못이었지. 그리고 남의 배에 올라와서 선장의 모자를 건드린 것도 큰 잘못이었던 거야.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아이들은 까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였습니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저희는 지혜가 뭔지 몰랐어요.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다. 너희같이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너희들이 준비 없이 배를 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단다. 날씨가 나빠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고 안개를 만나 암초에 부딪힐 뻔도 했지. 그뿐만 아니라 북극곰이 괴로움을 당한 것도, 가마우지 철새가 기름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것도, 또 개구리, 꾀꼬리 등도 모두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게 행동한 결과야.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괴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단다. 아까의 일도 모두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모두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변에 괴로움을 주는 건데 사실은 그 피해가 모두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란다. 그게 다 지혜 때문인가요? 지혜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으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을 동물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야. 아이들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지혜가 있었으면 배를 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던 수민이가 말합니다. 까마귀님, 그 지혜가 눈에 보이면 참 좋겠어요. 사람은 지혜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있단다. 어른이 되면은. 하지만 저희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도 꾀라는 것을 써서 가면 할아버지로부터 벗어났잖니. 맞아요. 아하, 그 꾀가 바로 지혜구나. 아니다. 꾀는 지혜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까닭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알겠어요. 저희도 집에 가면 지혜를 찾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언제 가요? 아직 모르겠니? 우리는 항구에 거의 다 왔는데. 네? 정말요? 언제 배가 출발했나요? 아까 너희들이 배 돌아와서 울면서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할 때, 잘못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때 배가 출발했지.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너희가 출발했던 그 항구란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예전처럼 유치원 어린이가 되어 있을 거다. 아이들은 그저 꿈같이 돌아온 항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세벌 까마귀님, 왜? 까마귀님은 어디로 가세요?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단다. 어디에요? 내가 있던 그 자리. 그게 어딘데요? 나는 항상 이 자리, 너희들 곁에 있지. 아닌데요? 뭐가? 저희가 풍랑을 만나 힘들었을 때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도 그렇고, 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있어요. 언제? 원숭이들이 모자를 뺏고 놀릴 때도 까마귀님은 안 보이셨거든요. 내가 있다는 것과 안 보인다는 것은 다르지. 네?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님?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저희들이 까마귀님을 찾았으면은 오시려고 했어요? 아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단다. 그런데 저희는 어째서 잘 몰랐을까요? 글쎄다, 아직 어려서 그랬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 한 것도 많아. 정말요? 우선 북극곰에게 지도를 주고 가마우지에게 나침반을 주었지 않니? 정말 잘한 일이야. 또 썰매개에게 망원경을 준 것도 잘한 일이고, 어려운 처지에 남을 돕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 그것들은 언제나 나에게 모두 돌아오는 법이야. 무엇보다 수민이가 만나는 사람과 동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었어. 알고 계셨어요? 그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일은 오랫동안 그 상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단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지. 지혜롭지 못한 것은 환경을 오염시킨 그런 일들이야. 왜냐하면 그 나쁜 영향은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란다. 자, 이제 다 왔다. 과연 배는 어느새 항구에 도착했고 집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서들 들어가거라, 늦었다. 수민이가 집 앞에서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는 언제든지. 듣고 있던 수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언제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은 지혜라 했는데.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곳에서 까마귀는 훌쩍 어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바로 지혜다. 아이들아, 잘 자라. 그러나 내일 아침면 꿈속에서 나를 만난 것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다. 얘들아, 안녕. 나는 지혜다. 나는 지혜로 늘 너희 곁에 있단다. 그래,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수민이는 까마귀에게 인사를 합니다. 까마귀님, 지혜의 까마귀님, 안녕히 계셔요. 지혜 까마귀님, 안녕.